네, 글로벌 웨신센터입니다. 간밤 미증 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더 가디언 보도 내용이고요. Janet Yellen pledges to protect depositors at smaller US banks.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놨고요. 또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발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옐런 장관은 상황이 안정적이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데 전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 상황을 경계하며 지켜볼 것이라는 것에 안심해도 된다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국은행 연합회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파산한 두 은행의 예금 보장 대상이 아닌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 당국의 보호 조치를 정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은행에도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금자의 저축과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약속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은 SVB와 시그니처 은행 파산 직후에 예금 보장 한도 초과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부 은행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모든 미국 은행 예금에 대한 일시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당국은 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당국에서는 추가 은행 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 또 연방준비제도인 연준, 재무부 조처가 이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추가 은행 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나서면서 제닛 옐런 장관도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옐런 장관은 우리의 조치는 특정 은행이나 은행 집단 지원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며 중소은행이 확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예금 인출 사태를 겪게 된다면 유사 조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의 금융위기와 비교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2008년과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지불위기 사태였다면 현재는 전염성이 강한 뱅크런 사태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때와는 다르다는 점까지 강조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폴리티코 보도 내용입니다. See Putin back peace talks for Ukraine war, but blame NATO and make no offer to withdraw.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 우선은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견실하고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정치적 상호 신뢰, 이해관계 수렴, 국민 간 이해를 심화하고 무역과 투자, 에너지 협력, 인적 교류, 지방 간 교류를 증진했다며 양국 간의 더 많은 협력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졌다는 평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건데요. 솔직하고 뜻깊은 대화였다며 양국의 에너지 상호작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 방향으로 건설을 추진 중인 시베리아의 힘, 추 가스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며 2030년까지 중국에는 98bcm의 가스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베리아 힘2 가스관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사항이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양국 간 결제에서 쌍방 통화 사용을 늘려야 한다며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와의 결제에서도 중국의 위안화 사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의 노력 덕분에 양국 관계가 건전하고 또 안정적인 발전 동력을 보여주는 한편 공동의 이익이 배가 되고 있다며 우리의 협력 분야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또 추가 협력을 통한 협력의 조기 결실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양측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까지 부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신시대 전명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고 또 발표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서 두 정상은 상황을 긴장시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체제에는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측은 어떤 국가나 집단이 군사적 또는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까지 밝히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도발성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입니다. Russia will keep cutting oil output through June. 네, 러시아가 원유 감산 소식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같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자세한 코멘트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러시아가 이번 달에 시작한 석유 감산을 6월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로 노박 부총리는 하루 50만 배럴씩 석유 생산을 줄이기로 한 결정은 2023년 6월까지 유효하며 이는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현재 러시아는 감산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며 수일 내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에너지 제재와 원유 및 석유 제품 가격 상한제로 인해 세계 석유 시장이 유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감산을 하겠다는 입장을 변화 없이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러시아는 서방이 자국산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자 이달부터 하루에 50만 배럴씩 석유 생산을 줄인 바 있는데요. 지난달 이 노박 부총리는 이런 방침을 언급하며 가격 상한제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따르는 모든 이에게 석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 석유 시장에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한제, 이런 여파에 따라서 이번에도 50만 배럴 감산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도 함께 염두에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Google CEO tells employees that 80,000 of them help test Bard AI, warns things will go wrong. 네, 구글이 지난달에 이 AI 챗봇 바드에 관한 소식을 전해온 바 있는데요.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소식이었는지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AI 챗봇 바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바드 출시를 예고한 이후 한 달 만인데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번 테스트가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이라는 포부까지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 등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이번 공개에 앞서 직원 8만 명이 바드의 시험 운용에 참가를 했다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번 테스트가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테스트가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만큼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바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하나씩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피드백은 기술 개선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며 이번 테스트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나이키의 실적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배런스 보도 내용이고요. Nike tops earnings and revenue expectations. The stock jumps.
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나이키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79센트로 예상치였던 56센트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번에 월가 분석가들은 이러한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나이키의 이번 분기 실적이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나이키가 2월 28일로 끝난 회계 3분기에는 115억 달러의 매출에 주당 56센트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시장의 예상치도 강했지만 이 예상치보다도 더 강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79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이키가 강력한 소비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 또 브랜드 모멘텀이 24 회계 연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구겐하임의 분석가인 로버트 드불의 전망도 그 전부터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까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